TV의 황태춘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가 끝나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별도로 청와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11시 한 50분경 국무회의가 끝난 모양입니다. 국무회의는 서울 종합청사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있고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이 화상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한 모양인데, 국무회의 끝나자마자 한 11시 50분경 추미애 장관의 어떤 차가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연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마침 보니까 어제죠.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례회동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추미애 윤석열의 동반 퇴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여권 내부에서는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타부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어쨌든 정세균 국무총리의 최근의 행보를 보았을 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건의했겠죠. 자, 추미애 이제 쓸 만큼 다 써먹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빼도 박도 못하는 올무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추미애 원체 지금 너무나 많은 망나니 짓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일타쌍피로 윤석열도 자르고 그 다음에 추미애도 자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중권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바로의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윤석열을 자르고 또 그동안 망나니 짓 하면서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허물어뜨린 추미애도 사실상 경질함으로써, 사실상 해임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우리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었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건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 오전 10시에 열리기 전에 이례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미애 법무장관 쪽에다 연락을 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티타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구구한 억측들이 있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미애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 장관 그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이 그 그 충정으로 무리하는 덕분에 결과적으로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니 애써준 김에 한 번 더 애써주십시오. 그동안 윤석열 목 자른다고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대의를 보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이, 우리 장관님께서 일단 효녀 심청이 마냥 인당수에 뛰어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과연 추미애 장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격렬하게 저항했을 겁니다. 격렬하게 저항했을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냐고. 아니, 그리고 지금 검사 2200명 검사들이, 대부분 검사들이 대드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그럼들 사표 내면 사표 내는 대로 족족 다 민변 변호사로 채우면 될 일이지 뭘 그런 걸 겁내시냐고 라고 격렬하게 저항했을 겁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 선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직접 부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추론이 맞을 겁니다. 왜? 과거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지난해던가요? 올 초던가요? 아주 세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남산의 부장들. 거기 보시면 김형욱이 나오고 또 김재규가 나옵니다. 김형욱 삼선 개헌한다고 온갖 못된 짓 다 했죠.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그야말로 야당 탄압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내부에도 김종필계로 분류되는 그 많은 의원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삼선개헌을 완성합니다. 삼선개헌 완성해놓고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김영욱이 신났죠. 신나서
자, 드디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상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쫓아 올라갔더니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임자, 그동안 수고 많았어. 조금 쉬어. 너무 여론이 안 좋아. 어떠한 독재자도 사실 여론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조차도 세간의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죽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당시 여론이 안 좋다. 자, 김영욱이 원체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망나니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김영욱을 자르고, 김영욱을 자르니 김영욱이 화가 나갖고,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엑스파일이라도 한번 건져보겠다고 남산 부장실로 돌아오니 이미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김계원 전 육군 참모총장이 이미 중앙정보부장에 임명이 되어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영욱 씨 파일을 많이 못 갖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산의 부장들의. 김충식 기자가 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조국한테 대들어서 조국도 경질했고 그것도 여론이 밀렸던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자기 목을 재우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 조국이다 뭐 다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건 8개 기관 청와대를 비롯한 8개 수석과 기관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있는 끝까지 파다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 턱 밑으로 칼날이 꽂힐지 모릅니다. 또 하나 최근에 윤석열 검찰에서 샅샅이 뒤지고 있는 바로 월성 1호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이건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산자부 장관에게 영구정지 언제 됩니까? 라고 사실상 지시를 함으로써 멀쩡하던 월성 1호기를 갖다가 말려 죽이고 고사시킨 그야말로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파고 또 그 중간에 감사원이 감찰하다 보니까 산자부 공무원들이 야밤에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무려 444개의 파일을 삭제한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꼭 한 대목 달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에게 언제 영구 정지됩니까?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대검 부장선에 포진하고 있는 추미애 사단이 막고 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어쨌든 그 산자부에 길을 올려주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과거 그냥 그 양반 산자부장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산자부에 가서 산자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은 어떻게 보면 차도살인의 도구로서 열심히 망나니 칼 휘둘렀습니다마는 권력의 신부와는 동떨어져 있던 겁니다. 이미 정세균은 가서 분위기를 돋우면서 산자부를 격려함으로써 야 너희들 검찰 우리 수석 대통령 정권 차원에서 막아줄 테니까 괜히 겁먹지 마 라는 사인을 보내는 한편 추미애로 하여금 만나를 무릅쓰고 윤석열 목을 잘라 라고 오다를 때렸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 추미애가 망나니를 아시죠? 망나니같이 그저 칼을 휘두르면서 무법천지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미 직권남용을 비롯한 검찰청법 위반을 비롯한 공문서 변조 등 수많은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흔적들을 남기면서 이를 거칠게 처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추미애가 아니라 추미애 뒤에서 그걸 조종하고 있는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를 갖다가 욕하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 정권을 욕하게 되는 거죠. 그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심은 악화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윤석열은 이미 잡아놓은 고기 이미 목이 잘렸으니 이제는 부글부글 끓는 민심 악화된 민심에다가 뭔가 희생의 재물을 던져야 됩니다. 그 희생의 재물로 추미애 네가 거기 뛰어들어 라고 지금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동반 퇴진론을 슬그머니 본인이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모르죠. 저희도 옛날 당에 크게 있어봤습니다만은 보면 이런 거 할 때 언론 플레이 합니다. 보면 가까운 기자들한테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어제 분위기 잡아놓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둘이 얘기한 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항상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 여권 소통 아니면 뭐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국무총리의 동반 퇴진을 건의한 것 같다? 라고 분위기를 띄운 상태에서 오늘 추미애를 갖다 오전에 정세균이 국무회의 시작하기 전에 불러서 주장관 애쓰신 김에 한 번 더 애써주시오. 한 번 더 희생해주시오. 한 번 더 총대를 매주시오. 얘기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는 격렬하게 아니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격렬하게 반발했을 것이고 그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마 청와대에다 별도로 보고를 했겠죠. 국무회의 그 중간 언저리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같이 일이 묘하게 꼬여가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토사구팽이란 말을 들어봤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생기는 겁니다. 근데 토사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죽지 않았습니다. 죽여가고 있는 중이죠. 토빈사 구팽은 처음 들어봅니다. 토끼 사냥이 아직 끝나지 않고 이제 구부능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일부를 남겨놓고 지금 사냥개부터 삶아먹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진보 좌파들의 행태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법무부에서 오전 10시부터 3시간에 걸쳐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11명 중에 7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 추미애의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정지,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절하다 라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내고 추미애 장관에게 자 네가 검찰총장에게 징계 청구하고 직무정지하고 수사 의뢰한 거 모두 부적절하니 네가 알아서 처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르겠어요. 추 장관 제 짐작대로라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일 검사 징계위원회 안 열 수 있습니까? 이미 다 통보해놨는데 아무리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배신의 칼을 등에다 꼽으면서 자 너도 함께 죽어줘야겠어. 윤석열 하나 갖고는 윤석열 목을 자르되 민심이 너무 안 좋으니 네가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져 라고 뒤에서 칼로 쿡쿡 찌른다고 내일 검사 징계위원회 안 열 수 있습니까? 끝까지 잘라야죠. 끝까지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추미애도 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 또 청와대에 있는 그들에게 뭐 하나 카드 하나는 갖고 있을 겁니다. 계속 나를 이런 식으로 나에게 배신의 칼을 꽂고 나를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면 나도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왔다 갔다 하던 얘기 나도 팡 터뜨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추론입니다마는 과거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를 봤을 때 능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김영국은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무려 6년 반을 중앙정보부장으로 흔한 얘기 개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자 그 바로 유명한 X파일을 갖고 미국으로 튀었던 거죠. 그리고 프레이저 청문회 등에서 박정희 정권을 갖다가 궁지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추미애라고 문재인 정권 흔한 얘기로 약점 하나 안 주고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오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오늘 면담이라고 했습니다. 독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대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 저는 반드시 정세균 문재인 공이다. 자 민심이 안 좋으니 추 장관 잠깐만 쉬세요 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거기에 추 장관은 격렬하게 반발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